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생긴 분들 계실 텐데요. 올해 온열 질환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온열 질환 원인과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족의학과 박민선 교수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위 때문에 유난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네, 몸도 맞습니다. 마음도 지치잖아요. 네. 요즘에 특히 병원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온난화 때문에 온열 질환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7월 초부터 봐서 지금까지 35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그중에 벌써 2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네.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2명이 더위 때문에 숨졌다. 보통은 잘 이겨내는 편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네. 더위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몸이 일정하게 장기들이 기능하기 위해서 딱 맞아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체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혈액이 말초로 많이 가게 되면서 또 복사혈에서 체온을 내리고 또 땀을 통해서 하게 되면서 혈액이 좀 부족한 순간이 자꾸 생기는 거죠. 탈수가 되면서. 그래서 기존에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있었던 분들하고 또 이렇게 심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뇌졸중이 생기시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열사병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열을 조절하는데 체온을 조절하는데 거기가 망가지게 되는 상태가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까지 합쳐서 그런 이유로 사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통 몇 도 이상이 되면 좀 위험 수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저희가 폭염을 30도라고 하는 것처럼 30도 이상이 되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특히 이제 기온은 습도랑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습도가 높으면 좀 더 덥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체감 온도가 한 37도 되는 정도, 기온으로 따지면 한 34, 5도 정도 되는 그때부터 사망이 1도 올라갈 때마다 한 3% 정도 증가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온부터 땀 배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장애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열사병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온열 질환, 그러니까 열에 관련된 명칭들이 눈에 띄네요. 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 열사병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그거 이전 단계가 열탈진이라든가 열에 의한 경련이 있는데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온 조절을 하는 시상하부에서 체온 조절하는 게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땀을 못 내는 거에 속해요. 그래서 보통은 헛소리를 하고 경련을 하면서 빠르게 사망하게 되는 치료가 안 되면 보통 43도가 넘어가면 80% 정도 사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현기증이 나거나 두통이 나거나 이런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땀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몸은 뜨겁고 오한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축축하지 않고 말라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고열의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몸이 축축하지 않다. 그러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이전 단계에는 이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중등도 정도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농사일 같은 거 하면서 탈수가 많이 돼서 전해질이 안 맞으면서 열탈진이라 그래서 조금 몸이 나른하고 힘들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반면에 열경련 같은 거는 주로 이렇게 저희가 움직일 때 힘을 주는, 일할 때 힘을 주는 근육이요.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라든가 허벅지, 배 있는 데에 경련이 일어나는 건데요. 네. 강한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물만 마셔서 전해질이 안 맞을 때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 시기가 특히나 이 질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이니까 우리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는 이게 또 중증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좀 주의를 네. 해야 할까요? 보통 초반기에는 탈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목이 마른 증상, 소변이 좀 어려운 증상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기도 하고 그 이전에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죠.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들 모두가 다 조심해야겠지만 특히나 이게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또 땀샘도 좀 적고 그다음에 목마름을 느끼는 것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고요. 네. 그리고 5세 이하의 아이들도 사실 저희가 이런 기온이 높아지는 거에 단기적으로 적응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5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은
5세 이하의 애들은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할 수 있고요. 네. 그 밖에 알코올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그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냉방이 잘 안 되는 상태에 있으면 좀 더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철에 좀 정상적으로 땀을 배출해주는 게 몸에 참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온열 질환에 있어서도 땀의 기능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땀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우리 몸에 흘리는 땀을 잘 살펴보면 온열 질환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 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해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땀이 많이 날 때는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몸을 잘 보고 자연의 이치를 같이 보면 여름과일이라는 게 물하고 전해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 때 당분도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 땀을 조금이라도 흘리는 상태면 과일 같은 거, 제철 과일을 조금 잘 드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아까 근육 경련 같은 거 얘기했을 때처럼 이때 물만 지나치게 마시게 되면 경련이 오히려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1리터 정도의 물에 반 티스푼 정도의 소금 정도 넣어서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더운데 막상 땀은 별로 안 흘리시는 분들은 원래 체질이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방도 적고 근육도 적고 또 식사량이 적은 여성분들이 주로 땀이 좀 없어요. 네. 젊은 사람들이 그러신 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텐데 연세 드신 분들은 땀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땀이 안 나고 체온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의하셔야 되겠죠. 아까 소금 말씀하셨는데 좀 네. 궁금했던 게 산에 가실 때 땀 많이 흘릴 때 대비해서 소금 좀 가져가시는 분들 계세요. 네. 나트륨, 염분을 좀 보충해 준다는 개념인데 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필요 소금량이 한 2배 반 정도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요. 네. 혈압이 워낙 낮고 그리고 운동을 긴 시간 하고 땀을 흘린 다음에 목욕을 하거나 뭐 술을 마셨던 거다. 이런 분들은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지나친 저염 식단을 하는 거는 땀을 통한 체온 조절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염 식사를 어느 정도 심하지 않게 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워낙 혈압이 낮고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우신 분들은 약간의 소금을 먹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물에 타서. 네. 벌써 뭐 사망자가 2명이 나왔고 또 300명 넘게 질환자가 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더 더워질 거 아니에요. 네.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체력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대낮에 활동하는 거를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야외 활동요. 근데 이제 사망에 이르는 분들은 외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농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수분과 전해질 섭취 충분히 하는 거, 또 지나치게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얇은 것을 좀 입는 것들, 네.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제때 식사하고 이렇게 잘 못 느끼더라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쉬시는 것도 충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상 주변에 이렇게 더위 먹어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 네.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식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호흡하는 것만 확인하신 다음에 응급하게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네. 이때는 물을 주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제 폐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어서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늘한 곳에 옮기셔서 선풍기를 해서라든가 아니면 얼음을 해서라든가 무조건 체온을 좀 떨궈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또 소금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전해질 음료로 도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 초복, 중복, 말복 더 네. 더울 일만 남아있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또 다시 찾아올 텐데 여름철에 우리 건강 지키기 위해서 좀 유념하면 좋을 점들 짚어주시죠. 네, 여름철에는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열이 나기 때문에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조금 중간중간 간식을 섭취하시고 제때 식사를 충실히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운동은 가급적 평상시보다 20% 정도 줄이시고 상체 근력 운동을 통해서 힘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너무 더워서 밤에 잠 설친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주말에 비 소식 있다고 하니까 좀 선선한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박민성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